실종된 고준희 양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지난 여름에 그쳐 실제로 실종된 시점은 지난달 18일보다 더 이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김이 노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지었지만 관련 작업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불이 나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와의 합동 정밀 감식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의 실종 시점은 그동안 고향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중순 무렵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 시점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름 이후 준희 양을 봤다는 주민이 없고 주변 CCTV에서도 행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엿새째.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주변 저수지에서 수중 카메라로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고준희 양의 집과 불과 7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수중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바닥까지 샅샅이 수색했지만 준희 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희 양 아버지가 딸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한 건 지난달 16일.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 결과 준희 양의 마지막 행적은 지난 여름 무렵에 그쳐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좀 오래됐어요. 언젠지 기억이 안 날 때, 간호병을 할 때. 8월달, 9월달? 꽤 됐어요, 문제는. 그래서 여름쯤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보신 적은 없고요. 예, 전 본 적은 없어요. 경찰은 실종 추정일을 기준으로 주변 CCTV 영상 50일치를 모두 검색했지만 준희 양의 행적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로 또 20일 이렇게 신고 날짜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관계자들 그런 거 보이는데 아이의 이동 경로라든지 그런 확인이 안 되네요. 이 때문에 실제 실종 시점은 아버지의 진술보다 더 앞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력범죄의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고향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새외할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김 양식이 시작된 군산 앞바다에서 지난달부터 김이 노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발생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김이 노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해 군산 지역 김 생산량이 80%가량 감소했습니다. 2015년에도 김 포자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일부 어민들은 김 양식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철거해야 돼요. 지금 답답해서 놔두고 있는데 벌써 철거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철거해보면 생계가 없잖아요. 그래가 한 대가 해보고 있는데 도저히 답이 없네요. 올해도 지난달부터 일부 김 양식장에서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백화 현상이 지속되면 김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물김 출하가 시작됐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가장 검은 김, 아주 좋은 김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노란기가 있는 김들이 나오니까 그게 가격대가 하락돼 있는 부분이죠.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서둘러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 내에 이제 용존 무기질소라는 그 성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황백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수산질병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수 검사를 했을 때 용존 무기질소가 기준치인 0.070으로 해갖고 확 나빠진 적이 없었어요. 군산 지역의 김 양식 면적은 4천여 헥타르로 어민들은 올해 350억 원의 매출을 목표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도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작업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도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30명입니다. 전라북도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근로자들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을 비롯해 119 안전체험관과 공무원 교육원의 용역 근로자 69명을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용역 근로자 71명 가운데 근무 기간이 넉 달인 2명을 빼고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직무에 맞춰 정년이 만 65세까지 보장되고 임금도 지금보다 평균 7%가량 오릅니다. 계속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어렵고 막 힘이 든다든가 그건 아니고 그냥 성실함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전라북도는 직속기관에 이어 내년에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등 공기업과 출연기관 15곳의 용역 근로자들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자 출연기관 약 한 1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바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390명의 정규직화 작업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해석해 최대한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와 노동계는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내년 초에 다시 모여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익산과 군산 등 서부 지역을 맡는 해바라기 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서부 해바라기 센터가 원광대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북에서는 두 번째로 익산과 군산, 부안 등 서부 지역을 맡게 됩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와 수사, 법률은 물론 장기적인 심리치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많은 센터들이 아직도 그 심리치료 부분은 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개소된 전북 서부 센터는 그 심리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종합적인 전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여성 경찰관과 임상 심리 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등 1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365일 24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영을 맡은 원광대병원은 본관센터에서는 수사와 의료를 지원하고 원내 신축 건물에서는 상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병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희가 최고로 내실 있게 경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어루만져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전북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지난해에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활용해 재취업한 업체가 계약을 따도록 도운 기술직 퇴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퇴직한 기술직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전북에선 142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28명은 허위 증명서를 활용해 재취업한 업체가 용역 계약을 따도록 도왔습니다. 정부 합동부패 예방 감시단은 허위 경력 퇴직자들의 업무를 정지하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의 용역 수주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 가공업체 다솔 계열의 농장과 도축장에 내일 자정까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다솔 계열 유경 오리 농가에서 추가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내일 자정까지 전국의 다솔 계열 농장과 도축장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과 일제 소독을 지시했습니다. 전북의 다솔 계열 농장과 도축장은 모두 61곳입니다. 어제 저녁 김제한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집에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각이었지만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신문 배급소입니다. 조금씩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나 싶더니 금세 주변을 뒤덮습니다. 주민들은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서서히 난 게 아니라 확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집주인 58살 A씨는 세탁실에서, A씨의 26살 아들은 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부자는 창문과 출입문이 가까이 있었지만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A씨가 외출해서 돌아온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날이 밝자 현장 감식을 벌였지만 신호나 휘발유처럼 짧은 시간 불을 확산시킬 만한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딱히 눈에 유관상이 식별되는, 유관상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없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전 중에 국가서 합동 감식을 다시 할 계획이거든요. 후에나 이제 그 결과 나올 거고요. 경찰은 잠들기에는 이른 시각이고 탈출구를 가까이 두고도 대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만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서해안 4개 시군을 연계해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 등 서해안 4개 시군을 연계해 국제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을 시범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는 올해 안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전라북도와 이견을 보여왔던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결정대로 전체 예산의 3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35%를 지원할 경우 내년에만 6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35%의 분담을 요구하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의 25%를 지원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토양 오염이 확인된 김제시 황산면 옛 미군 기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제시에 따르면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와 서해환경과학연구소는 내년 3월까지 황산 옛 미군 기지에서 토양 오염 원인과 범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황산 옛 미군 기지는 1970년대 초반까지 사용됐으며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암을 유발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 제32대 회장에 이상덕 전주 금평초 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상덕 신임 회장은 교권 신장과 교원 평가 폐지, 교원 업무 개선 등에 노력하고 교육 공동체 원탁회의 추진과 교육개혁 공동선언을 통해 전북교육의 변화를 위해 전북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경찰서는 농촌마을을 돌며 빈집을 골라 털어온 46살 정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장수군 장계면의 한 주택에 숨어들어 목걸이와 반지 등 8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9월부터 넉 달간 장수와 정읍, 남원, 완주 등 농촌에 빈집만 골라 침입해 7차례에 걸쳐 모두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는 3에서 최대 8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무주 등 8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겠고 주말에는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